검기회기록 재팔아 썩은 물은 고이기 마련이다. 옷이 날개라더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제법 그럴듯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비린내 나는 넉마를 걸치고 있었는데 오늘은 금실로수 노인 비단 무보고 부이라니. 무린맹의 정식 무사복, 강호의 무인들이라면 평생 한번 입어보길 소원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껍데기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화려한 백색 도포가 사실은 수의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하얗기 때문에 피가 묻으면 더 잘 보이고 화려하기 때문에 적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지. 무린맹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며 명예를 주입하지만 실상은 가서 맹주를 위해 예쁘게 죽어라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다. 허리춤에 찬 황금색 무사패가 짤랑거린다. 어제 하운 총관이 똥 씹은 표정으로 내던져준 물건이다. 이걸 차고 있으면 맹의 대부분 구역을 통과할 수 있고 하급 무사들에게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권력.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첫 번째 발판이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르다. 하운 놈이 나를 순순히 놔둘 리 없으니까. 승급식이 끝나자마자 내게 떨어진 첫 번째 보직 발령 명령서.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신임 무사이진 소속 그림자 훈련소 관리관. 그림자 훈련소 피식.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비밀 암살부대나 특수부대 같지. 천만에 그곳은 무린맹의 쓰레기 매립지다. 재능은 있는데 성격이 파탄났거나 사고를 쳐서 갈 곳 없는 놈들, 혹은 신체적 결함으로 버림받은 놈들을 모아두는 수용소. 말이 좋아 훈련소지. 사실상 감옥 간수 노릇이나 하라는 뜻이다. 하운, 이 좁쌀만한 놈. 어지간히도 내가 꼴보기 싫었나 보다. 화려한 승급식을 치른 영웅을 다음날 바로 쓰레기장으로 유배 보내다니. 보통 놈이라면 모욕감에 길길이 날뛰며 항의했겠지만 미안하군. 나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으니까. 왜냐고? 그 쓰레기장에 진짜 보석들이 묻혀 있다는 걸 이 시대에서 나만 알고 있거든. 전생에 훗날 사파의 10대 고수가 되거나 마교의 장군이 되어 무린맹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괴물들. 그들이 아직 실패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곳에 잠들어 있다. 내가 거길 가서 뭐 하냐고? 주워야지. 하운이 버린 그 흉기들을 내가 주워서 가장 먼저 하운, 내 놈의 목을 찌르는 데 써주마. 무린맹의 북쪽 끝,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민가와 맞닿아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그림자 훈련소다. 입구부터 지린내가 진동을 한다. 경비병조차 서기 싫어해서 문은 녹슬어 있고 담장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안으로 들어서자 퀭한 눈을 한 인간들이 나를 쳐다본다. 훈련생? 아니, 죄수들이다. 한쪽 팔이 없는 놈, 얼굴에 화상을 입은 놈,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놈. 대부분은 맹이 높으신 분들 눈에 거슬려서 쫓겨난 자들이다. 희망을 잃은 눈동자들. 저 눈빛이 익숙하다. 전생에 내가 죽기 직전에 했던 눈빛과 닮았으니까. 새로 온 간수냐? 누군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돌아보니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던 꼽추 사내였다. 등이 기형적으로 굽어있지만 팔 근육만큼은 기형적으로 비대하군. 간수가 아니라 관리관이다. 내가 정정해주자 놈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관리관은 개뿔. 너도 윗선에 찍혀서 유배 온 거잖아? 며칠 버티나 보자. 저번 놈은 사흘 만에 울면서 도망갔는데 나는 대꾸하지 않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내 목표는 이딴 잔챙이들이 아니다. 이 쓰레기장 가장 깊은 곳, 특별격리구역이라 불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놈들. 진짜 위험해서 혹은 진짜 미쳐서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놈들. 나는 흑철의 손잡이를 톡톡 두드렸다. 피 냄새. 아니야. 이건 광기광치의 냄새야. 흑철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 이곳엔 나와 같은 냄새를 풍기는 놈들이 있어. 지하 3층. 습기 차고 곰팡이 핀 복도 끝.
가장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있는 독방 앞에 멈춰 섰다. 이곳에 갇혀있는 자, 똑비도비 당소소. 사천당가의 반개 혈족이지만 독을 다루는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고 잔혹해서 가문에서 파문당한 여자. 전생에 그녀는 훗날 만도교왕완도 년도교왕원의 왕이라 불리며 사천당가를 멸문 직전까지 몰고 갔던 독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문의 계략에 빠져 내공을 봉인당한 채 이곳에 썩어가고 있지. 누구세요? 밥 줄 시간은 아닌데. 어둠 속에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안에서 마치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니. 횃불을 들이대자 감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가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 묻은 죄수복. 하지만 그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보석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지네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맨손으로 맹독 지네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다니. 신임 관리관 이진이다. 아, 관리관 오빠. 반가워요. 근데 가까이 오지 마요. 내 숨결만 닿아도 피부가 녹아내릴걸. 소소는 깨르르 웃으며 지네를 입에 물었다. 독을 씹어먹는 여자. 온몸이 독 그 자체인 천독체텐 도티의 소유자. 상관없다. 난 독이 안 통하거든. 나는 쇠창살에 바짝 다가갔다. 소소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보통 사람들은 근처에만 와도 구역질을 하는데 내가 태어나니까. 사실 내 몸은 수라완과 흑철의 기운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잡독자도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 오빠도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당소소.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나? 내 말에 소소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살기 어린 독사의 눈빛만이 남았다. 나가서 뭐하게? 당간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여긴 감옥이 아니라 내 유일한 피난처야. 피난처? 아니, 여긴 사육장이다. 너는 도사를 기다리는 가축이고 나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오늘 아침 내가 하은의 집무실에서 훔쳐본 기밀 문서의 사본이다. 읽어봐라. 다음 달 초하루 사천당가에서 너를 인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공식적으로는 가문 복귀지만 실상은 내 몸의 천독체를 추출해서 실험 재료로 쓰겠다는 거지. 소소가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종이 가장자리가 그녀의 손끝에서 검게 타들어갔다. 도끼가 새어나오고 있는 거다. 이 개자식들, 선택해라. 여기서 얌전히 끌려가서 실험 쥐가 될 건지. 나는 창살을 잡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내 눈 속의 붉은 안광을 보여주며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당가 놈들의 식탁을 도구로 뒤덮어버릴 건지. 소소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오빠, 아니, 관리관님. 그녀가 창살 틈으로 손을 뻗었다. 도끼가 서린 보라색 손톱이 내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다. 나 비싼 여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피식 웃으며 쇠창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우득, 강철 창살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틈이 벌어졌다. 나는 그 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독 묻은 손을 덥석 잡았다. 치익, 내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흑철의 기운을 역류시켜 그녀의 도끼를 빨아들였다. 말했잖아. 난 독 같은 건 밥 반찬이라고. 소소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의 맹독을 맨손으로 받아내는 미친놈은 처음 봤을 테니까. 계약 성립이군. 나와라, 당소소. 오늘부터 내 감옥은 여기다. 나는 내 등 뒤를 가리켰다. 내 그림자 속, 지하 감옥에서 소소를 데리고 나오자 연병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까 봤던 꼽추 사내와 험상궂게 생긴 놈들 수십 명이 무기를 들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손에는 몽둥이, 쇠사슬, 깨진 칼날 등 조잡한 흉기들이 들려있다. 이곳의 기존 서열 1위인 꼽추, 철등티의 빼이 주동자인 모양이다. 어이,
신입관리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계집년 하나 끼고 산책을 하냐? 철등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다. 그년 독하다며? 우리도 맛 좀 보자. 갇혀 사느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뒤에 있는 놈들이 음탕한 눈빛으로 소소를 훑어봤다. 소소가 내 뒤에서 킬킬 웃었다. 관리관님, 저것들 다 죽여도 돼요. 3초면 되는데. 아니, 죽이면 시체 치우기 귀찮아. 그리고 나는 흑철의 검집을 잡았다. 앞으로 내 사냥개로 써먹어야 할 놈들이니까 교육을 좀 시켜야지. 나는 철등을 향해 걸어갔다. 내 기세가 흉흉해서인지 놈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서열 정리부터 하자.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 입을 여는 놈은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 건방진 새끼가 철등이 들고 있던 쇠사슬을 휘둘렀다. 붕, 제법 묵직한 파공성. 썩어도 준치라고 한때는 꽤 날리던 놈이다. 하지만 느려. 나는 쇠사슬을 피하지 않고 왼손으로 낚아챘다. 탁, 맨손으로 쇠사슬을 잡자 철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그악. 나는 쇠사슬을 잡아당겨 철등을 내 앞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놈의 턱주가리에 흑철의 검집 끝을 꽂아 넣었다. 퍽! 단단한 뼈가 깨지는 소리. 철등이 비명도 못 지르고 공중제비를 돌며 나뒹굴었다. 이빨 몇 개가 허공에 흩날렸다. 말했지. 이빨 뽑는다고. 나는 쓰러진 철등의 머리를 밟고 섰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하이에나들을 노려보았다. 내 눈에서 붉은 안광이 번뜩이자 놈들이 겁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렸다. 잘 들어라. 쓰레기들아. 내 목소리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너희는 버려졌다. 무린맹도 세상도 너희를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줍는다. 쓸모있는 놈은 닦아서 칼로 쓰고 쓸모없는 놈은 장작으로 태운다. 나는 발밑에 철등을 꾹 눌렀다. 살고 싶으면 기어라. 그리고 증명해라. 너희가 장작이 아니라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정적. 잠시 후 누군가 무릎을 꿇었다. 한 명이 꿇자 도미노처럼 수십 명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이곳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그 어떤 반항심도 사라지는 법이다. 소소가 내 등 뒤에서 속삭였다. 와우, 우리 관리관님 성격 파탄자네? 마음에 들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 첫 번째 퍼즐이 맞춰졌다. 독을 다루는 마녀 당소소. 그리고 총알바지가 되어줄 그림자 부대. 이 정도면 하운놈의 생일잔치에 거대한 폭죽 하나는 터뜨릴 수 있겠어. 당소소가 내 칼이라면 이 녀석은 내 머리가 되어줄 놈이다. 창고 문을 열자 매캐한 먼지 속에서 한 사내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 두 다리가 비틀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하지만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바닥에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 남궁세의 난공시호이. 검술명가 남궁세가의 차남이었으나 검보다 머리 쓰기를 좋아해 이다나 취급을 받았던 천재. 감은 내 권력 싸움에 휘말려 형들에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쫓겨난 비운의 책사다. 전생에 그는 훗날 마교에 투신하여 천기군사 텐지준시라 불리며 앉아서 천리밖의 적을 몰살시키는 지략의 신이 된다. 계산이 틀렸어. 거긴 사문스만이 아니라 생문성만이야. 내가 툭 던지자 바닥을 기던 세이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기름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 광기. 아니, 지독한 권태와 오만함이 섞인 눈이다. 너는 뭐냐? 냄새를 보니 간수 나부랭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다리 고쳐주러 왔다. 세이가 코웃음을 쳤다. 내 다리는 뼈가 으스러진 게 아니라 경맥이 끊어진 거야. 신의 샤이가 와도 못 고쳐. 썩 꺼져. 계산에 방해되니까 못 고치지. 남궁세가의 쓰레기 같은 내공신법으로는. 나는 바닥에 그려진 진법 위에 발을 올렸다. 하지만 마교의 혈맥개방술이라면 어떨까? 끊어진 길을 잇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뚫어버린다면? 세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천재다. 내 말이 허풍인지 아닌지 계산이 끝났을 거다. 조건이 뭐지? 간단해. 내 머리가 되라. 무림맹. 그리고 내 가문인 남궁세가 그 썩은 판을 뒤집어 엎을 설계를 내가 해. 세이가 숫덩이를 쥐고 있던 손을 떨었다. 복수. 그 단어가 놈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재밌군. 좋아. 내 다리만 움직이게 해준다면 이 강호를 내 놈의 장기판으로 만들어주지. 두 번째, 천재 영입 완료. 이제 칼과 머리, 그리고 병사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타이밍 좋게도 바깥에서 불청객들이 도착했다는 신호가 왔다. 밤이 깊었다. 하운 총관, 성격 한번 급하군. 내가 부임한 첫날 밤에 바로 암살조를 보내다니. 흥랑대 회의 랑돼. 무림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비밀 사병 조직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훈련소 폭동 진압이겠지. 나와 죄수들을 싸그리 죽이고 나서 죄수들이 난동을 부려 제압하다가 관리관도 순직했다고 발표하면 끝이니까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손짓하자 30여 명의 자객이 훈련소 막사로 쇄도했다. 프로들이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잠든 죄수들의 목을 따러 들어간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막사는 비어있다. 어? 자객들이 당황하여 멈춰 섰다. 텅 빈 연병장 한가운데 휠체어 조잡하게 만든 마무 의자에 앉은 남궁세이가 부채를 펴며 웃고 있었다. 어서 와. 내 미로는 처음이지. 방위팡웨이 변경. 사문스맨 개방. 세이가 바닥에 설치된 레버를 당기자 연병장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땅이 꺼지고 숨겨진 벽이 튀어올랐다. 그림자 훈련소는 원래부터 미로처럼 설계된 곳. 세위는 이곳에 갇혀 지내는 동안 훈련소 전체를 거대한 함정으로 개조해놓고 있었다. 크악! 이게 뭐야? 함정이다. 퇴각해. 자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보랏빛 안개가 피어올랐다. 골록, 독이다. 숨을 참아. 흥랑대 놈들이 입과 코를 막고 비틀거린다. 당소소의 마비독이다. 죽이지는 않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만드는 지독한 물건이지. 지금이다. 덮쳐. 어둠 속에서 죄수들이 튀어나왔다. 철등을 선두로 한 50명의 흉악범들. 그들은 무기 대신 몽둥이와 돌을 들었지만 기세만큼은 맹수와 같았다. 독에 중독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정의 자객들, 그저 맛있는 먹잇감일 뿐이다. 으아, 죽여. 우리 보고 쓰레기라며. 내 놈들이 쓰레기가 돼봐라. 일방적인 구타. 아니, 학살. 무림맹 최고의 암살부대라는 흥랑대가 고작 죄수들에게 개처럼 두들겨 맞고 있다. 이것이 전략의 힘이다. 남궁세이가 가두고 당소소가 약화시키고 죄수들이 마무리한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옥상 난간에 앉아 이 풍경을 감상했다. 관리관님, 어때요? 제 독 쓸만하죠? 소소가 내 옆에서 다리를 흔들며 물었다. 나쁘지 않군. 하지만 너무 자비로워. 다음엔 고통을 10배로 늘리는 독을 써. 히히. 알았어요. 역시 오빤 악마야. 연병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30명의 자객 중 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단 한 명. 대장 놈만 빼고. 놈은 내공이 높아서인지 독을 버티며 떨고 있었다. 나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놈의 앞에 착지했다. 쿵. 흙먼지가 잃지 않는 가벼운 착지. 하지만 놈이 느끼는 압박감은 태산 같았으리라.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무림맹의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대장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놈의 턱을 흑철의 검집으로 들어 올렸다. 반역? 아니, 우리는 훈련 중이었다. 훈련소에 괴한이 침입해서 훈련생들이 자위권 쯔웨이챈을 행사했을 뿐이다. 안 그런가? 주변의 죄수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맞습니다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정당방위지. 정당방위.
나는 대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살려 보내주마. 가서 하온에게 전해라. 내 눈에서 붉은 안광이 번뜩였다. 이빨 빠진 늑대들 말고 진짜 사냥개를 보내라고. 그리고 밤길 조심하라고.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히. 대장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다. 뒤뚱거리며 도망가는 꼴이 볼만하군. 오늘 밤 그림자 훈련소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이곳은 패배자들의 수용소가 아니다. 나, 검기, 이진의 사병스빙 집단이자 훗날 강호를 피로 물들일 흑영대 회의 인도의 탄생이다. 남궁세이가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다가왔다. 제법이군. 내 예상을 3할 정도 뛰어넘었어. 이제 시작이다. 다음 목표는 하온의 자금줄. 그가 관리하는 표국벼주의다. 놈의 돈줄을 끊고 그 돈으로 우리 애들 무기부터 맞춰야지. 언제까지 돌멩이 들고 싸우게 할 거야? 표국이라. 재밌겠군. 산적을 털고 자객을 털었으니 이제는 합법적인 강도질을 할 차례인가.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붉다. 모용백. 그리고 하운.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나는 내 칼을 갈고 있다. 기다려라. 가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어둠이 너희들의 그 눈부신 위선을 집어삼켜 줄 테니